네, 안녕하세요. 당근소프트의 기터브 시니어 엔지니어 정인수 매니저입니다. 우선 당근소프트와 기터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시큐어 코딩 리드 기터브 웨비나에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터브, 기플로, 그리고 이너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는 기터브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제안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터브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실제 데보스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다 보니 고객사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께 GitHub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오픈소스입니다. 개발과 관련이 없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처럼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니었던 기업들도 점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지 못할 경우 혁신은커녕 기업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소스가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약 96%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오픈소스의 평균 개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 84개에서 2020년 528개로 5년 사이에 약 25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itHub의 인기 있는 오픈소스의 경우 일주일에 1000만 번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GitHub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약 7천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주일에 1000만 번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사용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오픈소스 저장소의 트래픽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GitHub가 경쟁 제품 대비 가장 월등하게 검색되고 방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에서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SVN이 2004년부터 인기를 얻다가 2011년 GitHub가 나오면서 점차 인기가 식어가고요. 이후 GitHub는 줄곧 1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만으로도 개발자들에게 오픈소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GitHub를 오픈소스들의 성지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오픈소스, 참 고마운 존재지만 일부 오픈소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오픈소스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오픈소스와 보안 취약점을 삽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발 일정을 맞추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떤 오픈소스가 안전한지 소스 한 줄 한 줄 리뷰를 하면서 빌드에서 테스트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수십 개의 오픈소스에 대해 이런 상황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용하려는 오픈소스가 안전한지 알림을 주고 지속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GitHub의 디펜더블 시큐리티 업데이트와 디펜더블 버전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우선 디펜더블 시큐리티 업데이트는 디펜더봇이라는 AI 기반의 봇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코드 의존성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변경할 부분으로 PR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럼 관리자는 해당 PR을 병합할지만 결정하면 되니 업무 효율성이 훨씬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디펜더봇 버전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오픈소스를 업데이트할 때도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적용하는 것보다 그럴 필요 없이 브랜치를 생성하고 PR 생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PR 생성된 걸 적용할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김은성 부사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은 GitHub.com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즉 온프레미스 설치형 제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에서만 지원한다고 오해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셨고요. 특히 GitHub 엔터프라이즈가 무조건 클라우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itHub.com과 API GitHub.com 두 도메인에 대해서 외부 포트를 열어주는 방화벽 오픈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어떤 데이터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또한 해당 방화벽을 오픈함으로써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와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연결하는 GitHub 커넥트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라이선스로 GitHub.com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레미스 환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상관리 툴은 GitHub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온프레미스 설치형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사용하시는 고객 중에 계속 방화벽을 오픈하지 않고 사용하시다가 요 근래 이런 문의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GitHub에 내장된 CI/CD 기능인 액션스 때문입니다. 물론 내부의 기본적인 액션스들만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기엔 GitHub.com의 수많은 스크립트들이 자꾸 떠올라서 아마 물어보시는 거겠죠. 참고로 액션스는 출시된 지 약 2년 만에 9,800여 개의 스크립트들이 생성되어 오픈되었는데요. 빌드 및 배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액션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를 찾을 때 GitHub를 찾는 것처럼 앞으로는 CI/CD 스크립트를 찾을 때 GitHub부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일궈낸 오픈소스의 힘으로 GitHub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는 모든 개발자가 함께 성장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커뮤니티의 파워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용자는 더욱더 강력하고 간편한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GitHub의 시작점인 Git을 사용할 때 플로우 예시 플로우입니다. 물론 플로우라는 게 정답이 없고 프로젝트나 서비스 그리고 개발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예시 플로우가 이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은 Git 자체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Git에서는 Git 커맨드를 이용한 작업 위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리뷰나 다른 어떤 GUI가 포함된 기능들은 다른 툴을 연동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Git을 커스터마이징한 GitHub를 사용하시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GitHub의 플로우 예시인데요. 이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겠죠. 단지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브랜치를 생성해서 코딩 작업을 하고 나서 PR을 생성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코드 리뷰를 진행한 후에 배포 후 병합하는 과정까지가 한 사이클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유지할 브랜치가 따로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대부나 QA 브랜치 등이 되겠죠. 그만큼 생성해서 유지하셔도 되지만 굳이 GitHub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it을 포함한 GitHub 등은 구조와 방식에 대한 러닝 커브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흐름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GitHub를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선택하시는 게 아마 개발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한 흐름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 협업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GitHub가 지속적으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너소스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 계정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코딩 작업 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서 더욱 코딩에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GitHub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GitHub의 고객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픈소스와, 그리고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소수의 신규 코드, 그리고 기업 내에서 작성된 이너소스입니다. 이너소스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모범 사례를 찾아 조직 내에서 오픈소스와 같은 문화를 확립하는 것인데요.
여러 사람의 집단 지성으로 오픈소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오픈소스가 되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소수의 신규 코드들과 기존의 소스 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공헌 등이 모였을 때 비로소 이너소스 개발 방법론이 조직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가 깃허브에서 관리되는 이유는 이 오픈소스 생태계를 운영하기에 가장 최적의 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코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소스 재사용률이 올라갈 때 기업은 혁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앱이나 서비스 등이 기본 메뉴나 설정들은 대부분 다른 툴들과 유사하므로 최대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떤 타사와 차별성이 그런 부분에선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 왜냐하면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커스텀 코드라고 해서 단 10%에서 20%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혁신을 가능한 이 이너소스, 그것을 막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사일로입니다. 데보스에서도 단골 불청객이자 풀기 어려운 숙제임은 당연한데요. 특히 그린처럼 각 전문가들로 팀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 더욱 그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물론 최초에는 서로 유사한 경험을 나누고 더욱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주 신규 버전을 출시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팀끼리 문의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일도 지금만큼 자주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팀을 구성했을 텐데요. 하지만 점점 더 작아지는 작업 단위와 CI/CD 자동화로 하루에도 수십 번의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많아졌고 결국 사이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화적인 부분을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단계별로 회사에서는 이 기업에서 혹은 조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는 조직 구성을 변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기업들이 요즘 가장 많이 진행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각 팀의 엔지니어와 테스터, 그리고 QA를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개발자, 운영자를 모두 섞어서 조직이나 팀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오픈소스가 깃허브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깃허브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개발자들은 그 시간을 이너소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고 기업은 이를 도울 수 있는 문화 확립 또는 정책 수립 또는 조직 구성 변경 등을 말씀드렸고요. 데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통 툴, 사람, 문화라고들 하는데요. 특히 툴에서의 쌍두마차는 형상관리 툴과 CI/CD 자동화 툴을 꼽겠지만 이너소스를 위한 툴이라면 선택지는 단 하나, 형상관리 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저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은 GitHub 솔루션 엔지니어인 송건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GitHub 어드밴스 시큐리티 세션입니다.